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7년까지 짓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 달 추진단을 발족해 관련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설계비도 증액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도시건설청이 공동으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다음 달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세종 집무실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실시합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관계기관 협의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이나 규모, 위치 등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2집무실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정부 세종청사와의 연계성과 실용성, 그리고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 등을 고려해 건립합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즉시 설계에 착수하며 올해 정기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하기로 당정 간 협의도 마쳤습니다. 제2집무실이 완공될 때까지는 기존 정부 세종청사 1동에 있는 국무회의장과 집무공간, 회의실 등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이정표를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실천적 로드맵으로서 세종 집무실 설치를 더는 거스릴 수 없는 역사적 현실로 확정하는 중대한 이정표입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인수위 시절 올해 12월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설치하겠다던 약속은 결국 무산돼 지역에선 여전히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계획은 임시 집무실 설치 약속이 빠져 있고 지역의 반발을 의식한 선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임시집무실 입지와 관련해서 행정수도 완성이나 국가균형 발전의 상정적 조치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는데 걱정스럽고요. 발족단 출범이나 연구 용역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에선 무너진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지난 2001년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 강도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21년 만에 검거된 유력 용의자 2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유전자와 이들의 DNA가 일치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은행 지하주차장에 있는 현금 수송 차량에 다가가 당시 은행 출납 과장을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빼앗은 권총으로 쏘아 숨지게 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궁에 빠졌던 사건이 대전경찰청의 끈질긴 수사 의지와 현장에서 보존된 DNA, 살인죄의 공소시효 무기한 연장 개정이 사건 해결에 결정적 요인이 된 가운데 경찰은 수사 상황을 정리해 다음 달 1일 브리핑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산에서 추석을 앞두고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8시 49분쯤 금산군 추부면의 한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59살 A씨가 말벌에 머리와 가슴 등을 쏘여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쏘임 사고가 8월에서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벌에 쏘이기 시작하면 웅크리기보다 머리를 보호하면서 20m 이상 신속하게 이동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지만 우울증이나 심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반려견 치료기법을 도입해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지수를 높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천안 신방동의 1인 가구 어르신들. 오늘 하루를 같이 보낼 단짝은 반려견들로 한때 유기견이었지만 훈련을 거쳐 심리치료요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첫 순서는 장기자랑으로 경례도 하고 하이파이브도 선보이는 등 온갖 재롱을 부리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각자 파트너를 정한 뒤
반려견과 산책에 나서며 오랜만에 운동도 하면서 건강도 다집니다. 간식도 주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주같이 느껴져 안아주고 쓰다듬으며 큰 위안을 받습니다. 얘가 나를 치유해 주는 것 같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게으리하고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동물 매개 치료는 우울증이나 심각한 정서적 불안정에 시달리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커 이미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주의, 생활 수준, 외모 등을 살피지 않고 상대를 무조건 수용하고 변함없이 따르는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노인층 심리치료에 특히 적합합니다. 심리적 안정도 취해지기도 하고 말벗이 돼주면서 굉장히 유쾌한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장점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안 신방동 지역은 한 아파트 단지에만 독거노인이 1000가구가 거주할 정도로 대표적인 고령 마을입니다. 신방동 행정복지센터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범 사업으로 도입한 동물매개 치료 프로그램이 어르신들의 큰 호응을 얻자 내년에는 횟수와 대상을 확대 정착시킬 예정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논산 출신인 유흥식 전 대전교구장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역대 한국에서 4번째 추기경 서임식을 가지며 빨간색 추기경 강모인 비레타를 썼습니다. 그동안 서울 대교구장 출신이 추기경으로 임명된 적은 있지만 지역 교구장에서 교황청 장관을 거쳐 추기경 서임이 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유추기경은 서임식 뒤 죽을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신임 추기경은 사제 서품을 받은 뒤 대전 대흥동 본당 수석신부, 대전 가톨릭대 총장을 역임했고 2005년부터는 대전 교구장을 수행해오다 지난해 6월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추기경이 되면 만 80세까지 교황 선출권을 가지게 되며 유추기경은 향후 10년간 투표권이 있습니다. 얼마 전 회장님 전문 배우로 알려진 유명 탤런트 김성원 씨가 방광암 투병 끝에 별세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방광암은 흡연자일수록 발병 위험이 큰데 남성이 여성보다 환자는 4배 더 많지만 여성 흡연자가 발생 위험이 높아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정진규 객원의학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방광암은 콩팥에서 만들어진 소변을 저장 배출하는 방광에 악성 종양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2019년 기준 국내 방광암 환자는 4,89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는데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4배 이상 많습니다. 방광암은 흡연이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흡연 시 체내로 흡수되는 발암 물질들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과정에서 방광 점막과 지속적인 접촉을 하면서 종양을 형성하는 겁니다. 실제로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 방광암 위험이 60%나 높습니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성 흡연자의 경우 남성보다 방광암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흡연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방광암 발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고 또한 소변 검사나 건강검진상 방광 초음파 같은 것들을 더 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광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없는 혈뇨입니다. 따라서 피가 섞인 소변이 육안으로 관찰된 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육안으로 보는 소변색이 정상이어도 현미경으로 검사하면 적혈구 3개에서 5개 이상 나오는 미세 연류가 있을 수 있어 고령 흡연자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를 받는 게 좋습니다. 조기 방광암 같은 경우에는 유관적으로 혈뇨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흡연력이 있고 나이가 많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을 하는 것이 예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광암 예방을 위해선 철저한 금연이 필수입니다. 이와 함께 하루 2.5리터 이상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채소, 과일 섭취는 늘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지방, 특히 포화지방산 섭취는 줄여야 합니다. 방광암은 조기 발견이 쉬워 5년 생존율이 80%에 가깝지만 재발률 또한 60~70%로 높습니다. 때문에 주기적인 방광경 검사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공동 유치에 나선 가운데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평가단이 아산과 대전 월드컵 경기장 등을 찾아 시설들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충청권을 방문한 평가단은 내일 청주대 서구문화체육관 등 관련 시설들을 돌아보고 언론과 만나 이번 방문에 대한 소감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평가단의 방문 결과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평가위원회에 보고돼 최종 개최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되며 개최도시 확정은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8시쯤 부여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주민 15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안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6명이 긴급 대피하고 이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난항을 겪어왔던 대전 대덕구 읍내동 효자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대전 대덕구는 오는 2017년 공동주택 11개 동이 지어집니다.